네, 국내외 증시를 둘러싼 글로벌 전략가드 함께 하겠습니다. 전략들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미국 증시에서 상장된 한국 주식들의 움직임 어떨까요? 이제 코로가 상승이 좀 두드러집니다. 야간 선물은 뭐 소폭의 하락입니다만 역시 변동성 보여주고 있고요. EWI 1.5% 상승으로 어제의 코스피 코스닥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오름세 좀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실시간 채팅을 좀 볼까요? 네, 상록수님, 트럼프 씨, 럼프 씨, 네, 입 쉬면은 오르는 지구별,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최고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4월 2일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의 안정감이 올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미칠 파장 4월 2일 이후에 좀 살펴주신다면요. 항상 뭐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 뭔가 강하게 좀 내던지고 나서 그다음에 협상하는 전략이죠. 이 패턴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불확실성은 최고지만 반대로 시장에 미치는 변동성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줄어드는 국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주식시장에 말하는 불확실성이랑 또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 하락 리스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호관세 리스크가 지난주부터 계속 시장에 미쳤었고요. 비단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대만에도 다 같이 미쳤던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은 우리나라만 너무 나쁜 거 아니냐? 그렇다기보다는 트럼프의 코멘트,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더 경기는 물가는 상승하게 될 거고 경기는 또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 초 그리고 지난주에 큰 조금 의미 있는 것들은 주가 최근에 장기채 금리들이 빠지지 않았어 하락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장기채 금리까지도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앞으로 좀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도 같이 좀 이제 함유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오늘 밤부터겠죠. 네. 방해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는 더 이상의 엄청난 영향,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30% 이상 뭐 관세를 부과한다. 그 정도의 파급 효과가 아니라고 하면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마무리됐던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어떻게 예상할지 모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는 너무 편안하게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리스크 관리는 일단 가장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기 발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모든 수입품의 20% 관세율 유력하다고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후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좀 무슨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까. 그는 알 수가 없으니. 예. 내일은 뭐 시장으로 미국이 갈취당하는 것은 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보면 진짜 갈취한 줄 알겠죠? 예. 그 이제 또 실적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목표가 좀 하향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좀 이익 전망이 뚜렷하게 개선된 업종들이 좀 코스피 안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사실 1분기는 작년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올해 어떤 종목이 좋아질지 또 주도주를 판별하는 시기인데요.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분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4월 한 중하순 정도 되기 시작하면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아마 1분기에 좋았던 종목들이 대부분 아마 실적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뭐 항상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서프라이즈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처럼 아마 우리 예상치들 대비해서 조금 더 좋아지는 종목들은 아마 시장에서는 실적이 아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뭐 주가는 계속 화답할 걸로 보고 있죠. 어제 이제 화장품 섹터가 시장에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수출 지표가 상대적으로 잘 나온 모습들이었는데요. 우리가 수출 지표로 계속 결국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향후 좋아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분들이겠죠. 그래서 어제 사실 철강이나 다른 부분은 사실 좀 안 좋았던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수출 실적을 아마 보여줬던 종목들은 싸게 살 수 있는 노력들을 아마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이 좋아서 계속 신고가를 갔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종목들이 1분기 실적도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너무 어렵게 사실 예측하기보다는 주가가 지금 강한 종목들이 아마 실적이 테마주를 제외하고서는 실적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반도체 섹터가 사실 계속 고민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싸게 사서 기다리느냐 아니면 완전히 좋아지는 거 보고 사서 그때 좀 편안할 때 들어가느냐, 그 차이일 건데, 싸게 사서 성공하시면 그만큼의 싸게 산 그 폭만큼은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완전히 업황 돌아서고 그다음에 실적도 이제 개선되는 흐름이 보여지면 눈으로 확인되고 사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지금 사셔도 되고 조금 더 뭐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 리스크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용인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반도체 섹터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 전망 좀 뚜렷하게 나타내는 업종들, 조금 더 살아남을 업종들, 아까 표로 보셨지만 좀 조선이 뚜렷하고요. 황유현 팀장님께서는 조선을 저희 지난 4분기부터 1분기까지 아주 꽉 잡고 있어서 여러분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들 세우셨을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화장품도 또 그 안에서 또 전략들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민인 게 IT인데, 싸게 사서 기다릴 거냐? 확인하고 들어갈 거냐? 그것은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리스크들. 자, 그러면 다음에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지분 증여로 인해서 하나 관련주가 좀 급등을 했기에 그 안에서 한번 선별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산이 끌고 조선이 미는 하나그룹 쪽, 또 지주사까지 좀 주가가 고고인데요. 어디에 더 집중을 하세요? 작년 말 올 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단연 이제 하나라는 이름이 들어간 종목들이 가장 이제 스타 역할들을 해줬습니다. 다만 이제 증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리고 뭐 주가의 변동성이 있다, 이 이슈는 사실 조금 제 경험상으로는 좀 약간 단기적인 이슈일 거라고 봅니다. 완전 지극히 모멘텀인 이슈인 거고, 단기 모멘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던가 업황이 계속 좋아지느냐,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지주사, 그 다음에 방산, 그리고 조선은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지주사는 개인적으로는 중립인 것 같습니다. 중립인 것 같고, 방산은 좀 물음표가 달려 있어요. 하나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럽의 재무장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또 최근에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이 재무장 이슈가 과연 한국 기업까지 올 수 있는 유럽 자체 무장으로 인한 그 리스크를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줄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업황도 좋아지고 있지만 향후에 이익이 지금보다는 성장률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물음표는 계속 가져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물음표 또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은 사실 아직 많이 갈 길이 남았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조선 업황이 이제 작년부터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트럼프의 관세 이슈라던가 그다음에 지금 LNG 수출부터 시작해서 일단 지금 전 세계에서 조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조선업체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좀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특수선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업종의 아무 종목이 아주 나쁜 업종의 제일 좋은 종목보다는 사실 나은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 업종은 일단 포트에 조선 본주를 가지고 계시든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아니면 뭐 조선 기자재를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일단 조선 관련 섹터들은 꼭 편히 팔고 계셔야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오션뿐 아니라 바이오주는 지금 포트폴리오에 조선 기자재나 어떤 종목이든 한 가지씩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없으신 분들 좀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황유현 팀장님 매주 수요일에 나와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바이오주 사실 상승 흐름 궁금한데요. 이제 어제 엊그제 또 알테오젠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고점 뚫을까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도 이제 미국에서는 장기채 금리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세 영향에 가장 영향이 없는 업종 중에 하나가 또 바이오인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장이
공포로 밀리면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무시하기 마련이죠. 다행인 거는 알테오젠이 고점에서 30% 하락을 하지 않고요. 제가 주도주의 기준을 판별하는 게 고점에서 30%를 하락을 훼손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다행히 한 25%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어제 반등하는 양상을 그런 모습을 좀 어제 그제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은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항암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무리가켄바이오도 그렇고요. 종목들은 올해 계속 기술 수출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조금 포트의 한 축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전략 한마디 네. 드릴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치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 변수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선고일이 발표 나고 나서 환율이 하락하고 좀 시장은 반드시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장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이제 관세하고 그다음 정치 변수였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였죠. 공매도는 이제 현실화됐고요. 관세 이슈, 이제 정치 변동성도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관세 이슈도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강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되 단기적으로는 과대 낙폭인 종목들에서도 아마 트레이딩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손절매 하시기나 저는 반등 줄 때 매도해야지라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버티시면서 투자 기회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유연 신한투자증권 PB팀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